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시사해설입니다. 화성 탐사선 인사이트가 어제 동부 시간으로 오후 3시에 화성에 착륙을 했습니다. 인사이트가 착륙한 지 몇 분 후에 빕 사운드가 지구로 보내져서 안착을 확인을 했고 이어서 화상도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뉴욕에 있는 타임스퀘어의 나스닥 타워에서 이 장면이 비추어지기까지 했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수금지화 목토천 해명하고 암기를 했던 태양계, 그 중에 지구와 화성이 이제 거리가 제일 가깝고 화성에 생명체가 있는가 하는 것이 인간의 오랜 관심사였습니다. 어제 인사이트의 화성 착륙은 인류 사상 8번째 착륙입니다. 앞으로 인간을 화성에 보내기 전에 거쳐야 할 시험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간이 달에 사람을 보냈고 앞으로 이제 화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 이 태양계, 지구와 화성의 거리는 우주 전체에서 본다면은 그야말로 극히 작은 한 자락에 불과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화성에 보낸 탐사선들, Curiosity라든가 Opportunity라든가 이런 탐사선들은 화성의 표면을 탐사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인사이트는 화성의 내부를 조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제 화성에 안착한 탐사선 인사이트의 발사와 착륙과 탐사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탐사선 인사이트는 7개월 동안 비행을 해서 2018년 5월 5일에 발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장장 206일 만에 약 3억 마일을 비행해서 화성에 도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정확한 과학자들이 밝힌 거리는 3억 123만 9,801마일입니다. 이 비행 중에 탑 스피드는 시속 6,200마일, 우리가 자주 타는 그 보잉 747의 스피드보다 한 10배 이상 빠른 속도로 날아갔습니다. 인사이트는 2개의 위성을 대동하고 있는데 마르코 A, 마르코 B 이렇게 부릅니다. 2개의 위성은 크기가 한 수트케이스 사이즈의 조그만 우주선입니다. 그런데 이 2개의 위성 우주선은 화성 궤도를 돌면서 인사이트가 수집한 데이터를 지구로 전송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인간이 화성을 탐사하기 시작한 것은 1965년, 꽤 오래됐습니다. 처음에는 궤도를 회전하면서 사진을 찍다가 그 다음에 탐사선을 착륙시켜서 화성의 표면을 장기간 이동하면서 표면의 지도를 그리고 물의 존재라든가 미생물의 존재라든가 이런 것을 탐사를 했습니다. 이제는 표면 아래로 들어가서 약 16피트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화성의 내부 진동이라든가 측지학이라든가 열이라든가 화학적 내용 이런 것을 이제 조사하게 됩니다. 조사 기간은 지금으로부터 2년 동안으로 되어 있는데 그 목적은 나사가 궁극적으로 인간을 화성에 보내려고 하는 계획의 전처전 성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인사이트가 내리자마자 보내온 이미지를 보니까 카메라 렌즈가 먼지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먼지는 이번 주 내에 없애게 되고 왼쪽으로는 바위, 오른쪽으로는 랜더의 풋패드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위성인 마르코 B는 4,700마일 상공에서 화성의 사진을 찍어서 이스턴 타임으로 3시 10분에 지구로 전송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나사와 통신망 구축을 성공시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화성 탐사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이제 랜딩, 착륙이라고 합니다. 이번 인사이트의 착륙은 7 minutes of terror라고 부릅니다. 탐사선이 착륙 직전에 7분 동안 화성 대기권에 진입을 하면서 시속
12,300마일 정도로 나르다가 시속 5마일로 속도를 갑자기 늦춰야 됩니다. 이때 생기는 열, 또 속도 조절, 이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화성의 대기권의 그 질량이 지구의 1% 정도 되기 때문에 마찰을 통해서 속도 조절을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탐사선이 화성에 접근을 하게 되면은 패러슈트를 열고 역추진 라켓을 점화를 시키고 세계가 있는 다리로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착륙을 해야 됩니다. 어제 오후 2시 47분경에 하강시의 대기권이 시속 12,300마일 정도의 속도로 이제 들어갔는데 그 당시 나타난 열이 화씨로 약 2,700도 굉장한 고열입니다. 그 이후에 패러슈트가 펼쳐지게 되고 열방지 커버가 벗겨지고 세 다리가 펴지고 레이더가 정확한 착지 거리를 계산하고 또 패러슈트도 벗겨지고 역추진 라켓이 점화가 되고 이런 일련의 작업이 있는데 이 작업에 한 개의 실수도 없이 진행이 돼야만이 완벽한 착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7분간의 퇴로라고 이렇게 부르기까지 합니다. 이렇게 힘들게 갔는데 앞으로 할 일이 무엇인가 그런 질문이 있는데 2년 동안 이제 탐사를 합니다. 2, 3개월에 걸쳐서 약 1.8m 정도 되는 로봇의 암이 펼쳐지게 되고 태양열로 에너지 흡수를 하는 작업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인사이트는 2년 동안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서 고정돼서 임무 수행을 하게 되는데 지금 내린 지점이 엘리시움 플래닛이아라고 합니다. 이것이 이제 영어로 하면은 the biggest parking lot 이렇게 불리는데 여기서 이제 표면에서 안쪽으로 한 16피트 정도 들어가서 소위 화성의 그 vital signs, 기본적인 사인을 조사하게 됩니다. 진동이라든가 온도라든가 화학 반응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사하게 됩니다. 나사가 이번 프로젝트를 위해서 한 8억 1천만 달러를 썼고 파트너로 이 프로젝트에 동참한 프랑스와 독일이 1억 8천만 달러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합하면 한 10억 달러가 쓰여지게 됐습니다. 지금 2012년 8월에 화성에 도착해서 지금 현재까지 탐사 작업을 계속하고 있는 큐리오시티호가 있는데 이 큐리오시티호 이후에 6년 만에 성공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화성 탐사선의 성공률은 4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탐사선은 화성 표면에 이제 지진계를 설치하고 또 표면에서 한 5m 정도 파고 내려가서 열 감지기도 설치를 하고 화성 내부의 온도도 측정을 하게 됩니다. 이번 인사이트의 특성이 몇 개 있는데 그 마르코 AB라는 탐사선의 위성입니다. 7개월 동안 인사이트호의 내부에 있다가 같이 비행을 한 이후에 착륙 직전에 분리가 되면서 따로 독립적으로 작전을 개시했습니다. 그리고 인사이트의 태양 전지판, 태양열에 의해서 에너지를 공급하는데 이 방식도 특이한 것입니다. 2020년 나사가 또 하나의 화성 탐사선을 발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중국, 인도, 일본, 유나이티드 아랍 그리고 유로피안 러시안 합동으로 화성 탐사선이 더 발사가 될 예정입니다. 궁극적으로 과학자들은 화성의 실체를 통해서 지구에 수십억 년 전에 지구를 한번 보려는 시도도 하고 있습니다. 지구의 지질 구조는 지각 변동 때문에 초기의 모습을 추적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화성의 그 물질과 구조와 화학 반응을 통해서 지구의 내부를 추측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그런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 시사해설 김정일입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11월 27일) 화요일 헤드라인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전 선거대책본부장 폴 매너포트가 러시아의 미 대선 개입 여부를 조사하는 뮬러 특검팀과의 플리반겐 합의를 위반하고 특검팀의 조사에 거짓말을 했다고 특검팀이 법원에 제출한 문건에서 어제 드러났습니다.
매너폴트 전 선대본부장은 유죄를 인정하고 특검팀의 조사에 협력하는 대가로 형량을 경감받기로 하는 플리바겐에 합의했었습니다. 그러나 매너폴트는 자신이 특검 조사팀에 거짓말을 했다는 뮬러 특검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특검팀과 매너폴트 전 선대본부장의 변호인 측은 매너폴트에 대한 선고를 연기할 이유가 없으며 법원의 선고 날짜를 결정해달라고 요청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오늘 결선 투표를 앞두고 있는 미시시피주 상원 선거에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또다시 대규모 선거 유세전에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상원 의원에 도전하고 있는 신디 하이드 스미스 공화당 후보를 위해 미시시피주 투펄로와 빌록시 유세에서 하이드 스미스는 미시시피의 진정한 리더이자 지칠 줄 모르는 챔피언이라며 우리를 위해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를 위해 투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미시시피주는 지난 6일 중간선거에서 50% 이상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서 오늘 결선 투표에서 최종 당선자를 가리게 됐습니다. 경쟁자는 민주당 마이크 에스피 후보입니다. 보건당국이 로메인 상추에 대한 전면주의보를 수정했습니다. 장출형성 대장균 이콜라이 환자가 집단 발생했다는 이유로 지난 20일 로메인 상추를 절대 먹지 말라고 경고했던 식품의약국 FDA는 일부 지역을 제외한 곳의 상추는 안전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FDA는 지난달 8일 이후 로메인 상추를 매개로 한 이콜라이 중독 환자가 11개 주에서 32명이나 발생함에 따라 전면주의보를 발령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FDA는 이 같은 전면주의보를 수정해 문제가 되는 상추는 캘리포니아 중부 해안 지역에서 재배한 것으로 이를 제외한 지역에서 생산된 상추는 안전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이버 먼데이 매출이 78억 달러를 기록해 미 역사상 최대 온라인 판매 기록을 갈아치울 전망입니다. 언론은 어제 어도비 애널리틱스를 인용해 사이버 먼데이 판매 추정치를 내놨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8% 증가한 규모입니다. 아마존도 사이버 먼데이의 단일 온라인 매출에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레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이 대규모 구조조정안을 발표한 GM의 메리베라 CEO 겸 회장을 만날 예정이라고 언론이 어제 보도했습니다. GM은 어제 오하이오주, 미시간주, 메릴랜드주, 캐나다 온타리오주에 있는 공장 5곳을 폐쇄하고 인력만 5,000명을 감축하는 대규모 구조조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쉐보레 크루즈와 뷰익 라크로스 등의 모델은 생산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이 계획이 현실화될 경우 대량 실업과 지역경제 침체가 예상돼 백악관에 제동을 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아프가니스탄에 잔류 중인 미군 3명이 동부 가즈니주에서 도류변 폭발물 공격으로 사망했습니다. 현지 시간 오늘 오후 주도 가즈니시 인근에서 터진 폭발물로 사망자 외에 미군 3명, 계약직 군속 1명이 다쳤습니다. 아직 공격 배후를 주장하는 조직이 나서지 않고 있으나 탈레반 반군은 가즈니에서 어느 지역보다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년 시카고 시장 선거에 모두 21명이 어제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등록 마감일인 어제 이들은 자격 요건인 12,500명 이상의 추천인 서명을 한 서류를 등록했습니다. 내년 선거일은 2월 26일, 만일 과반수 이상의 득점자가 없을 경우에는 최고 득점자 2명이 4월 2일에 런오프 선거를 통해 당선자를 가립니다. 락퀸 맥다널 사건과 관련된 증언 경찰들의 허위 진술 혐의 재판이 오늘부터 열립니다. 검찰은 3인의 현장 경찰관들을 허위 진술, 직권남용, 음모 등의 혐의로 기소했었습니다. 이들은 이미 2급 살인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제인슨 벤달 경찰관이 피살자의 공격에 대한 정당방위로 총격을 가했다고 진술했었습니다. 어제 스톰이 시카고 최악의 11월 스톰으로 기록됐습니다. 어제 폭설은 적설량 13인치를 기록했으며 어제 14만 가구가 정전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번 스톰으로 대부분의 학교가 임시 휴교했으며 공항 항공기 취소가 1,300여 건에 달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오전에 약한 눈이 내리다 차차 맑아지겠고 기온은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낮 최고 24도, 밤 최저 12도. 내일은 대체로 맑고 20도대의 추운 날씨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26도, 밤 최저 25도.
목요일 흐리고 낮이고 34도, 밤 최저 29도. 금요일 가끔 구름 많은 맑은 날씨 보이다 밤부터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이고 36도, 밤 최저 33도입니다.